아무리 똑똑하고 정교한 해커라고 해도요, 결국엔 자신도 모르는 흔적, 일종의 비밀 단서를 남기게 마련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들이 꼭꼭 숨겨둔 신호를 찾아내는 사이버 보안의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연구에 기반한 아주 신뢰도 높은 정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센시스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넓고 넓은 인터넷 세상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정상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숨어있는 악성 서버를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거대한 숙제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해커들이 정말 애용하는 뭐랄까 만능 도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해커들의 비밀 아지트, 그러니까 명령 제어 서버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서버를 일반 인터넷 트래픽이랑 거의 구분이 안 가게끔 완벽하게 위장한다는 거죠. 이러니 추적이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조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그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해커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단 하나의 실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TLS 인증서를 인터넷 세상의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웹사이트는 정부처럼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진짜 신분증을 쓰는데요. 해커들은 당연히 스스로 위조한 가짜 신분증을 씁니다. 이게 바로 실제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사용하는 가짜 신분증의 한 예입니다. 딱 보면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래밍 도구인 jQuery인 척 위장하고 있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주소에서 주 ST나 지역 L 정보가 텅 비어있는 등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어설퍼요. 물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짜 인증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해커들이 쓰는 바로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도구가 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 때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패턴, 일종의 버릇을 남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예요.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이 도구는요, 가짜 인증서를 찍어낼 때 마치 기계처럼 항상, 정말 언제나요, 이 필드들을 정확히 이 순서대로만 만들어요. 국가, 주, 지역, 기관, 부서, 그리고 일반 이름, 이 순서 말이죠. 중간에 몇 개 값이 텅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순서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해커만의 디지털 서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발견을 어떻게 활용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서버들을 한 방에 찾아내는지 그 기가 막힌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번째 단서였던 가짜 jQuery 인증서를 떠올려 보죠. 다른 건 몰라도 주 TST와 지역 L 정보가 비어있는 바로 이 독특한 패턴이요. 자, 그럼 이 간단한 패턴 하나로 인터넷 전체를 샅샅이 뒤졌더니 과연 몇 개의 악성 서버를 찾아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8개입니다. 단 하나의 서명으로 꼭꼭 숨어있던 68개의 비밀 아지트가 순식간에 정체를 드러내고 만 겁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정보 하나를 발판 삼아서 전혀 몰랐던 더 큰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기법을 전문 용어로 피보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사이버 위협 추적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피보팅 기법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한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사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먼저 연구원들이 모스크바에서 서로 연관된 코발트 스트라이크 서버 2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서버의 과거 기록을 뒤져보니까 아주 잠깐 동안만 사용됐던 세 번째 서버의 흔적을 발견해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 세 번째 서버가 썼던 가짜 인증서를 추적하니까 전혀 엉뚱한 IP 주소에서도 똑같은 인증서가 떡하니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피보팅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IP는 무려 53개의 다른 컴퓨터와 원격 접속용 공통인증서, 그러니까 RDP 인증서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한 건물에 사는 53가구가 전부 똑같은 마스터키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53개의 열쇠 중 무려 40개가 조이사시라는 단 하나의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기나긴 추적의 끝에 나타난 조이사트라는 회사는요, 겉보기에는 런던에 멀쩡히 있는 평범한 인터넷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리다 뭔가 아주 이상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에 스포츠, 영화 뭐 이런 건 평범한데 갑자기 닭? 비명 지르는 염소요?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이 인터넷 회사 전체가 악의적인 활동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위장이었던 거죠. 고작 인증서라는 작은 실마리 하나를 끈질기게 따라간 결과 이 유령 회사의 정체를 통째로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디지털 탐정 작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센시스 보고서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인증서는 단순한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연결 조직이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그냥 개별적인 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점들을 서로 잇는 선, 즉 연결 관계로 파악하는 순간 해커가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디지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분석 자료가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